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4.4%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원전선 흐름이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좋진 않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일단 최근에 대원전선 꾸준하게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희망회로를 돌려서 지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캔들 흐름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떴었던 요 캔들과 거의 판박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원전선 지금 바로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15,000원만 찍으면 계속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시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이 최근에 크게 출렁하는 구간에서 이때는 급락이 연출됐기 때문에,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나스닥의 흐름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소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염없이 막 장대음봉 꽂아버리는 날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대원전선도 지켜봐 놓고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요거 지금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었는데, 일단 그 구간은 조금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 기준선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20선 라인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20선을 만약에 오늘 하향 이탈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장중에라도 깨고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로 해서 왼쪽 어깨 그러면서 머리통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어 내봐주는, 소위 말하는 무슨 패턴입니까 여러분들?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초치는 소리로, 그러니까 대원전선이 더 못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초치는 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져가셔야지만이, 자, 이 외국인 놈들이랑 똑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원전선이 빠지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진행을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비중 관리를 토대로 매도세를 쏟아냈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빠지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자, 아래쪽에서 잘 들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 약익줄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구간입니다라고 짚어봐드렸었던 그런 내용이고, 자, 지금 잘 돌려 세워봐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윗단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구간, 지금 구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서 이 윗단에서 잘 버텨내봐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내일 시장이 나스닥 하락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을 빌미로 해서 엄청난 급락이, 그러니까 급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삼전과 닉스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7%, 2.3% 뭐 이 정도 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의 하락을 급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막 20%씩 빠졌었죠. 이런 장대 음봉만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15,000원을 세 번째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15,000원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께 매물 소화를 위해서 툭툭 털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요 매물대 있죠. 요 매물대를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높은 방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위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쳐놓고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1번의 케이스고, 요거는 진짜 세력들이 셀 때 진짜 돈이 많고 그냥 프리미엄 주고서라도 지금 당장에 사자,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당장에 사는 이유가 목표가가 진짜로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라도 사자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1번의 케이스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땐 이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께 계속 팔고 싶지를 외치는 겁니다. 팔고 싶죠? 팔고 싶죠? 팔고 싶죠? 세 번째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윗단에서 사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호가에 몰빵 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아래 구간에서 한 번 더 사지 뭐라고 최근 구간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매물대는 꽤나 많이 희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들의 평균 단가가 내려오면서 최근의 구간에서는 일단 이 구간까지는 좀 형성시켜 놓으신 분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 윗단에서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대 매매가 털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을 보여줬었던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이 윗단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이토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냐면은, 자, 앞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께 팔고 싶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팔았을 때 그냥 가버렸었죠.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그런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봐야 될 기준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0선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다시 한번 급락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 타고 갈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죠. 이 분봉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있었던 요 고가 넘어간 상태에서 윗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전에 있었던 요 매물대, 딱 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형성했었던 이 가장 가까운 매물대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의 종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근에 있었던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한 차례 받아줬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13,3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더라도 반등 흐름은 보여줘야 되고, 가장 베스트는 13,600원 윗단에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지만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시청 중에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원전선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진짜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끼가 다분한 종목인데, 자, 상승을 보여줄 때 3연속 장대 양복, 3연속 장대 양복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번에도 정말로 이 끼가 다분한 대원전선 미친 듯이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영상 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전환사채 세력들의 매집 패턴과 그들의 행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상 후반부에서 낱낱이 까발려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고 영상도 끊지 않고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최근에 한 달 동안에 340만 주 가까이를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이런 개인분들이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야지만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이런 분들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서 더 폭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인데, 댓글에다가 폭등,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일단 우리가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뒤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1년이라기보다는 이 6월 달에 이 청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1년까지는 안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벌써 8월 달이다 보니까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기사 보시면은 실적 대박 대원전선 최대 주주가 고점 매수 나선 까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사가 아니고, 여러분들께 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사가 아니고 바로 이 기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한타증권 PBR 6배 대원전선의 500억 베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AI 전력망에 모험 자본 던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인데, 표면 만기이자 0%의 놀이 픽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좀 다뤄봐드릴 부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깜빡하고 못 다뤄봐 드렸는데, 도대체 왜 이 노 리픽싱, 그럼 왜 도대체 이거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전환사채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 일단 전환사채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 뭐 대원전선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유한타증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 일반적인 전환사채 세력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놀이하는 세력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사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인이, A라고 하는 개인이 B라고 하는 사채꾼에게 아니면 뭐 지인에게 돈을 빌려온다라고 했을 땐, 뭐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자, 원리금 균등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원금과 이자를 꼭 주는 것이 사채를 하는 그 이유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 이자 0%가 생기는 원리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어떤 것을 주면서 그러니까 돈을 받아오면서 주식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전환사채인데 이 주식에는 평균 단가라고 하는 것이 써있죠. 이 평균 단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입니다. 이 전환가액인데 이 전환가액이 지금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11,650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 라인을 11,650원에 그어놨는데 일단 언제 상장할 수가 있겠다? 1년 뒤까지는 아니고 내년 6월 달에 2027년도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전환 청구 기간이 시작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1년 동안 이것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자를 10%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기 표면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투자했을 때 11,680원 대원전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0% 정도를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나중에 상장할 수 있는 내용의 그 전환가액보다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아니 10% 정도면은 사실 되게 적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게 연의 10%가 아니라 월의 10%입니다. 월의 10%. 자, 일반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대원전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의 10%라는 것은 진짜 어마무시한 고금리인데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몇 %예요? 120%를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자, 그냥 계산하기 쉽게 만원짜리 종목을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22,000원까지 끌어올려야지만이 우리가 이들이 원하는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자,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22,000원 딱 찍고 여기서 매도를 하면 여러분들 22,000원에 팔 수 있습니까? 이렇게나 많은 물량이 오버행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나 많은 상황에서 22,000원까지만 올리면 당연하게도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22,000원보다 더 끌어올립니다. 주가를 막 3배, 4배 끌어올려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전환 청구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이 전환 청구권이 행사되는 패턴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첫 번째 패턴으로 진행됐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엔캠의 케이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엄청나게 찍어냈었는데 주가 다짜고짜 상승시켜서 여기서 내리면서 싹 다 팔고 튀었었습니다. 자,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싹 다 팔고 튀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주가를 무너뜨리면서 팔았었다라는 말씀이고 엔캠의 케이스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도 지켜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핫했었죠.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었던 연속 상한가를 발생시켰었던 그런 종목이고 여기서 싹 다 팔고 튀었었던 이 전환사채 세력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케이스는 제형 솔로텍처럼 누군가가 받아간 다음에 받아간 물량을 토대로 끌어올리는 방식 그런 매집 방식인데 자, 쉽게 생각하면 전환사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있었고 이 구간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도 이미 투자를 한 쪽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챙겨가는 구조였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가 또 받아내줬었고 그 받아갔었던 사람들이 전환사채 세력들과 과연 무관할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전환사채 세력들과 엮여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됐고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점점 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줄여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이 제형 솔로텍이죠. 이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주가를 일단 전환사채 발행시켜 놓고 주가를 다짜고짜 끌어올린 다음에 이 윗단에서 내리면서 파는 첫 번째 방식.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린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 놓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그 윗단에서 본인들이 모았었던 물량을 싹 다 파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이 제형 솔로텍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식 중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게 휴림로봇의 케이스죠.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명한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주인데 자,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한번 털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던 세력주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대원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전환사채 물량을 이전부터 다뤄봐드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한참 남기도 했고 해서 우리가 일단 주가를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윗단에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고, 신고가 뚫어주면은 사실 신고가 뚫어준 이후로는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신고가 뚫어주고 나서 사는 방식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 매도에 대한 부분도 챙겨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언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5월 4일날 영상에서 5월 6일날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하는 바로는 지금 대원전선의 지금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광기가 끼어있는 구간이면서 우리가 오늘 종가 마감을 어딥니까 여러분들,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지켜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요일 날 갭이 뜬 상태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대원전선 우가 거래 정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한번 쏠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나 싶더니만 빼버리는 윗꼬리 음봉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대원전선 윗꼬리 음봉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윗꼬리 음봉까지는 안 갔지만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캔들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5월 6일날 대원전선을 19,480원 영역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렸었고, 최근의 구간에서도 여기서 한번 진입했다가 본전 위협하기 이전에 우리가 급락 발생되기 이전에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 한번 챙겨가면서 다시 한번 요 60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시가로 들어갔었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이 대원전선이 어떻게 되는 걸 지켜보면서 오늘 종가 마감을 잘 해주는지를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대응 이어나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비중별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원전선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대원전선 윗단에서 내가 예를 들면 17,000원 구간에서 물렸는데 지금 비중 100%를 들고 있는 바람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라와도 뭐 난 매도해라고 해도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매도와 매수를 이 한호가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나서 다시 눌렸을 때 사는 방식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거고,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 진행 중일 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댓글에다가는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거 매도해야 되나? 그때 매도 타점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게 헷갈려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안 보내고 있다가 매도 타점 못 받아 보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내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타점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자, 그러면서 대원전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는데, 자, 우리 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갈만한 종목이죠. 자, 우리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은 로봇 종목을 가져왔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은 최근의 흐름에서 이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수상하게 꿈틀꿈틀 움직였었던 시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 종목 한 종목을 좀 가져왔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10%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린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 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원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바로 이 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허종식 대표 발의 전력망 3법 국회 상임위 통과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언제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냐면은 5월 21일 날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고, 상임위 통과가 5월 21일 날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다 보니까 이 다음은 법사위, 그런 다음에 어디에 여러분들 본회의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엔 이미 주가는 저 위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월수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는 법 통과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대원전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앞전에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한미,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하죠. 대미투자특별법이 어떤 내용의 이슈였냐면은 미국의 원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법안으로 좀 아무래도 이렇게 명시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원전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로 엄청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자, 이 구간이 바로 이 본회의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속적으로 광기가 끼었었던 3연속 양봉이 나와줬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주가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걸 지켜보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봐도 시장에서 굉장히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앞전부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을 다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60일선에서 반복적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좀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번 60일을 이렇게 이탈했었던 구간도 분명하게 연출이 됐었지만은, 자, 우리가 이 큰 틀로 놓고 봤을 땐 6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60일선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적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 분기마다 아무래도 이렇게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지금 지켜볼 수 있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일정 중에서는 바로 이 전력망 3법에 대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원전선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 일단 지금 캔들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은 긍정적인 캔들은 아닌 오늘 하루지만은 윗단에서 잘 버텨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이 대원전선을 끌고 오고 있었던 주체가 메리츠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언제 이후로 이렇게 매도세를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쏟아낸 이후로 6월 22일부터 대원전선의 현재 흐름까지를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전히 메리츠가 120만 주 가까이를 잘 들고 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JP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죠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는 상황이네요. 매도에서 14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이 키움증권이고, 자, 우리가 키움증권 여전히 그래도 많이 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러면서 토스증권에서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는데, 토스증권도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구간 정말로 지루하고 답답한 이 박스권으로 흔들어내는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원전선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고, 오늘이랑 어제까지 해서 프로그램이 연속적인 매도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도 지켜봐 줘야 될 자리에 대해서는 20선 이탈하면은 아무래도 좀 크게 밀릴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초치는 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다뤄봐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드리는 건데,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현대무벡스라고 하는 종목이 크게 밀리기 이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20선 이탈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잘랐어야 되는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점점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하락이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전저점을 반복적으로 터치하면서 이탈이 나오게 됐었죠. 잘라내고 나서 다시 한번 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대모백스도 지금 굉장히 수상하고 로봇 종목 한 종목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현대모백스도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들어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 올라오는 거, 이런 장대 양모 같은 거 먹어볼 수 있는 딱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모백스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소액이라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지금 우리가 이 전망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간에 현대모백스의 이 기준으로 20선 이탈되는 지점에서는 일단 잘랐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백스도 저 지점에서 일단 잘랐었는데,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선 딸려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원전선 이런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아무래도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7605-8354번으로 대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를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원전선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원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